이번 시간에는 Node.js의 기본이 되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언어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Node.js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서버 개발에 적합하도록 개선시킨 내지는 확장시킨 또는 이제 수정한 이제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그러한 Node.js 기본이 되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본에 해당되는 설명을 할 이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기본적인 코딩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동영상 강의를 이제 굳이 듣지 않아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이제 세부적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바스크립트가 타임리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이제 데이터들에 대한 타입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즉 variable의 타입이 없지 실제 그 데이터 value들은 이제 타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여기 있는 것처럼 number, boolean, string, date, object array 이런 데이터들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variable이 타입이 없는 거예요. x라는 variable이 있는데 얘가 인티저인지 boolean인지 string인지 모르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뭐 넘버를 저장했다, 어느 순간에 스트링 저장했다, 데이터 오브젝트 할 수 있지만 진짜 데이터 오브젝트는 다 타입이 있는 거죠. 그것마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value들은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variable은 타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variable이 만들어지면 선언이 될 때 아무 타입이나 그냥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다른 이제 데이터 타입 밸류를 저장하는 걸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variable과 데이터 타입이 있을 때 오퍼레이터들이 있죠. equal.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크게 세 가지의 equal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이 equal 오퍼레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오퍼레이터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equal 사인이 2개 있는 거, 3개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제 이게 클래스거든요. 그 클래스에 있는 static method라고 하는 is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equal, not equal 있죠. 느낌표, equal sign. 이건 이제 다르다라는 걸 비교하는 거. compare,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뭐 logical,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and 오퍼레이터는 이 ampersand 2개. 그 다음에 or는 이그 bar, 심볼 2개죠. 그리고 negation은 이제 요 느낌표.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니까 컨트롤 스테이트먼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f, else, switch case, for, 그다음 for in, while, do while, break, continue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제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펑션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방금 전에 설명했던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베이직한 이제 그 기능들 그런 이제 컨스트럭트들의 사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타입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 요거는 이제 그 컨트롤 아니 그 커맨드 터미널, 쉘 터미널 뭐 이런 터미널에서 이제 노드라는 이제 인터프리터를 실행시키면 이제 화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var x, 이건 x가 variable인데 10이죠. 이건 이제 그 넘버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요거를 만드는 방법이 이제 넘버하고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요 둘의 차이는 이거는 그냥 value인 거고 요거는 이제 클래스 오브젝트로서 만들어지는 건데 자세한 사항은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뭐 비슷하다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는데 실제는 이게 이제 그냥 literal 10이고 10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오브젝트로 만들어진 10이
equal sign 두 개를 하면 x, y는 이제 tr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x를 이렇게 10 해가지고 스트링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y 하고 나서 value 10 뭐 이렇게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이 brace라는 것을 묶어서 쓰는데 이게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를 조금이라도 접해본 사람들은 이제 아주 익숙하고 실제 매우 유명하죠. 이게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JSON이라는 말을 쓰죠.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오브젝트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키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value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y는 어떻게 되냐면 value라는 키에 대한 그러니까 키가 value인데 그거의 value가 10인 거죠. 이거는 이제 좀 예제가 좋지 않네요. 이건 variable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 아래 게 더 낫네요. 그러니까 즉 이 x라는 variable에 오브젝트를 이제 assign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브젝트가 뭐냐면 그 키가 xval의 값이 10이고 yval이라는 키에 대한 값이 y인 그 JSON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x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x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방금 전 그 y가 이렇게 만들어졌었죠. 그거를 yval에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건 yval의 값이 그러니까 xval은 10이고 yval의 값은 위에서 y를 이제 선언할 때 사용한 그러니까 그 이제 어사인했던 값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그 오브젝트, 이 brace라는 이렇게 그걸 쌓여진 걸 봤는데 그게 이제 보통 오브젝트이고 JSON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정의해 보면 보통 key value pair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xval, yval 이게 key고요. 거기 들어가는 이제 10 그리고 다른 JSON 오브젝트가 value죠. 그래서 그 페어로 이제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는 이런 key value pair들의 집합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unordered인데 이게 순서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순서를 집어넣으나 순서는 크게 의미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모든 키는 이제 반드시 스트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트링인데 그 안에 이 컴마나 더블 컴마가 포함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value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어떤 value도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array는 이제 그 오브젝트가 좀 틀린 게 이건 오더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기에는 키는 없고 value만 있는 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노드하고 오브젝트 1을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그 오브젝트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first가 첫 번째 키죠. 그거의 value가 john이고 last가 이제 두 번째 키고 그거의 value가 smith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이 두 개의 키 밸류 페어가 묶여가지고 이제 풀 네임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first는 first name이고 last는 last name이고. 그래서 요걸 오브젝트라고 보통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오브젝트 JSON은 이제 네스티드하게 그 이제 만들게 구조가 될 수 있는. 여기 보면 gender에는 이제 string mail이 들어갔고 name에는 방금 전에 만들어졌던 오브젝트 1 그러니까 first가 John, last가 Smith인 오브젝트가 assign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student라는 variable이 이제 array죠. 이건 뭐냐면 key value가 아니고 그냥 어떤 value 이 경우에는 이제 오브젝트들 두 개인데 그것이 이렇게 시퀀스로 나열되어져 있는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array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하고 array 차이는 오브젝트는 key value의 페어죠. 그러니까 키들이 있는 거고 array는 이제 value만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퍼레이터가 이제 나오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죠. arithmetic, 덧셈, 뺄셈, 뭐 곱셈, 나눗셈. 그다음에 increment, decrement, comparison 있죠. 같는가, 크냐, 작냐. 그다음에 로지컬이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숫자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로 된 숫자 0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의 이제 타입 컨버전이라 나오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제 스트링으로 만들어진 숫자는 자동적으로 숫자로 바꿔서 이 숫자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num 똑같은 거 두 개 비교하면 당연히 true겠죠. obj equal obj 이것도 true. string and string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그 true가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equal 사인이 두 개인데 num과 object. num은 이제 진짜 숫자 0이죠. obj는 이게 object인데요. 신텍스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 큰 그 클래스라는 그러니까 그 오브젝트 타입이죠. 그 안에 이걸 줘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게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제 오브젝트 밸류가 이렇게 캐릭터 스트링이 오죠. 그리고 str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캐릭터 스트링이죠. 그러니까 숫자가 들어가요. 그랬을 때 이 자바스크립트는 이퀄 사인이 두 개인 경우에는 이게 자동으로 변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릭터 스트링으로 된 0이나 그냥 0이나를 비교하면 자연스럽게 바꿔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equal은 equal 두 개 들어가는 것은 컨버전에서 다 동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null이라는 것과 undefined도 같다라고 해서 true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더블 equal sign이 되는 거고, 이 equal sign 3개 있는 건 이제 완전 다른 스토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동일한 놈만 같다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똑같은 오브젝트, 똑같은 놈만 같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이제 비교죠. num하고 num과 obj를 비교하는 경우, 이거 이제 false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um과 string을 비교하는 것도 false고, obj와 string을 비교하는 것도 false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null과 undefined도 false가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똑같은 오브젝트일 때만 equal sign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다시 얘기하면 진짜 이게 같은 놈이냐 라는 거일 때 이제 true가 나온다는 얘기죠. equal sign이 두 개인 놈은 실제 컨버전에서 그 컨텐트가 같으면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equal sign 세 개는 이제 그 두 놈 진짜 같은 애냐라고 물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컨트롤 스테이트먼트인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제 if else, switch case, for in, whil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if else를 보면 뭐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이제 그 C syntax 비슷한 거죠. 뭐 if가 있고 거기 비교문이 들어가고요. comparison expression이 들어가고 true가 되면 첫 번째 요 코드 블락이 실행되는 거고, 여기 console.log죠. 그 다음에 else가 되면 이제 true가 되면 else에 있는 컨트롤 블락이 실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걸 좀 간축인 형태가 이제 요 물음표죠. 그래서 이제 물음표 앞쪽에 익스프레션이 있어서 이게 이제 컴패리즌하고 true가 되면 그러니까 컬론 앞쪽에 있는 이제 그 값이 선택되는 거죠. 그리고 false가 되면 콜론 뒤쪽에 있는 값이 선택이 되는 이런 겁니다. 익숙한 거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도 뭐 익숙한 신텍스죠. 스위치 안에 어떤 베리어블이 들어가고 그 베리어블의 값과 케이스에 있는 값들이 비교되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에 있는 값이 x 값이 여기서 이제 그 스위치에 주어지는 값이 일치하면 거기에 대응되는 코드가 실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x가 abc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abc와 같기 때문에 abc에 대응되는 코드가 실행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대응되는 케이스를 만나게 되면 거기서부터 그 아래 코드가 다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이 스위치문의 특징은 그 케이스가 진입 그 포인트죠. 그래서 일단 진입하면 그 이후의 코드는 다 실행된다. 여기 붉은 화살표처럼요. 근데 이거를 막고 x 값에 따라 대응되는 케이스에 있는 그 코드만 실행되기를 원하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코드 끝에다가 이 코드에 있는 것처럼 오른편에 있는 코드에 있는 것처럼 이제 브레이크를 달아야죠. 그럼 이렇게 되면 그 x가 abc니까 첫 번째 케이스에 대응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콘솔 로직해서 프린트아웃 할 거고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죠. 그럼 이제 브레이크에서 빠져나와서 그 아래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되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노드에서 이제 for에 대한 얘기인데 그 for를 실행할 때 쓰는 이제 아주 편리한 것 중에 하나가 i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JSON 오브젝트 하게 되면 이제 그 key value pair의 시퀀스죠. 그래서 x in obj 하면 그 x variable 갖고 이터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x가 뭐가 되냐면 그 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x가 첫 번째 이터레이션 때는 f1, 두 번째 이터레이션 때는 f2, 세 번째 이터레이션 때는 f3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여기서 이제 obj를 액세스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obj 그리고 이거 대괄호 x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키밸류 페어를 액세스하는 신텍스입니다. 그래서 obj 가로 대괄호 열고 x 하면 그 키에 대응되는 그 value가 리턴 되어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행시키면 첫 번째 이터레이션 때 x가 f1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obj 대괄호 x는 그 x가 abc니까 그 abc의 그러니까 x가 이제 f1이죠. 그러면 이제 그 f1 키에 대응된 abc 값이 이제 리턴되는 거죠. 그래서 f2, f3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가 됩니다. 첫 번째 이제 for인 거고 for in. 그냥 for는 이제 우리가 C 언어에서 매우 익숙했던 이게 나오죠. 첫 번째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어떤 인덱스 베리어블 사용해서 인덱스 베리어블에 초기화를 시키고 두 번째 익스프레션은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어떤 컨디션을 줘서 터미네이션 컨디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true인 동안만 실행이 돼. 그게 false가 되면 이제 이 for 루프가 브레이크하는 거죠. 마지막은 이제 그 increment 내지는 뭔가 인덱스 베리어블 업데이트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array가 오브젝트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세 개의 엘리먼트가 있는 array인데 그 array를 액세스할 때는 요 앞에서 이제 그 obj하고 대괄호하고 앞에서 오브젝트인 경우에는 그 키 이름을 넣거든요. 근데 array인 경우에는 이제 숫자 인덱스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게 대응되는 value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웃풋이 ABC, DEF, GHI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while이나 do while은 이제 우리 익숙한 거기 때문에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while이면 이 조건, while 뒤에 붙어 있는 컨디션이 이제 만족되는 한은 계속 이제 루프를 반복하는 거죠. 근데 do while인 경우에는 이제 그 while이 뒤에 가 있는 차이는 뭐냐면 while인 경우에는 이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코드를 실행하는 거고 do while인 경우는 코드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확인하는 거죠. 어떻든 while문에 있는 조건이 false가 될 때 이 do while의 iteration이 이제 break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펑션은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거였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만 설명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주고 그다음 펑션 name 그리고 argument list 그리고 펑션 body죠. 그러니까 여기는 add가 펑션 name, ab가 argument list 그리고 return a 플러스 b가 이제 body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add라는 이름의 그 variable
add라는 이름의 펑션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add를 이제 새로운 variable 플러스에 이렇게 카피하는기도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마이너스 나오는데 이 펑션 하고 나서 세 번째 라인에 있는 코드는 펑션 하고 나서 펑션 네임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어너니머스 펑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펑션을 만드는데 네임 없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없고 아규먼트는 이제 add하고 똑같이 a, b 두 아규먼트가 있고 body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얘는 이름은 없지만 그래도 펑션 밸류는 만들어지죠. 펑션 오브젝트는. 그래서 그 펑션 오브젝트가 마이너스에 카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펑션을 만들 때 이름 있는 펑션을 만든 add, 이름 없이 그냥 펑션 만들 수 있는 거고, 어떻든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이제 자유자재로 카피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 라인에 펑션 add 가로 열고 a, b 이렇게 나가는 거나 세 번째 라인에 var 마이너스 equal하고 펑션 이렇게 가는 건 사실은 신텍스만 달라서 그렇지 의미상으로 시멘틱은 완벽히 동일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캘크는 이제 앞에서 설명했었죠. 이렇게 받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캘크에다 플러스를 넣기도 하고 마이너스를 넣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지막 경우에 있어서는 이 어노니머스 펑션을 마지막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전 라인입니다. 그냥 어노니머스 펑션을 만들어서 첫 번째 아규먼트를 그냥 패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아는 그 펑셔널 프로그램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펑션을 선언하고 펑션 오브젝트를 만드는 게 그냥 익스프레션처럼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새로운 신텍스가 나온 게 펑션이라는 것 대신에 equal sign하고 부등호 기호를 해서 요게 이제 펑션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개 라인은 이제 완벽하게 동일한 대신 신텍스만 좀 다른 경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그 컨텍스트라는 거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건 여기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이직에 대한 설명 마지막으로 에러 핸들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아무리 잘 짜더라도 모든 일을 예측하고 짤 수는 없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에러가 발생하게 돼 있죠. 그랬을 때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이제 시스템이 크래시하게 되죠. 어플리케이션이. 근데 어플리케이션 크래시는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유저들이 그 어플리케이션 유지해 쓰다가 갑자기 시스템이 그냥 죽어버린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을 받죠. 그리고 그 코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불신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권장되는 사항은 에러가 생기면 그걸 캐치를 해서 크래시는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에러 메시지를 주고 어쨌든 다음 단계로 가든지 어떤 뭐 대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중국은 굉장히 이제 불안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죽지 않고 에러 리포트하고 거기서 서 있으면 유저는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코딩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코딩을 짜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가 제공하는 게 이제 try, catch, 그다음에 finally라는 요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에러가 생기면 그 에러라는 타입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저가 에러를 디텍트해서 대책이 안 쓰면 인위적으로 throw라고 하는 그 명령을 사용해서 에러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유저 코드가 돌다가 유저 코드는 발견을 못했는데 그 안에 있는 시스템에서 발견, 그러니까 예전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같은 곳에서 발견이 돼서 에러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유저가 이제 예를 들자면 파일 리드하는 그 코드상에서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발견하면 처리가 안 되는 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에러를 발생시켜 버리는 거죠. 이제 그때는 이제 throw를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한 코드 예제를 보여주면 이렇게 됩니다. 우선은 이제 짜고자 하는 코드를 try로 이렇게 감싸는 거죠.
그래서 try라는 이제 코드 블록은 정상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돌아가는 거고, 그랬을 때 에러를 체킹하는, 여기 if가 undefined이야. 이건 이제 에러를 체킹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에러가 발견이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throw 해가지고 에러를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에러가 발생이 되면 이 코드가 여기서 그냥 스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있는 코드 else for 1, 2 뭐 내지는 콘솔 로그 이런 것들의 코드는 이제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row가 실행되면 곧바로 코드 블록을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코드 실행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 블록에서 에러가 발생, 코드 블록이 탈출할 때 그걸 이제 캐치하는 게 이 캐치라는 요 블록입니다. 그랬을 때 이 캐치 블록의 이제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안에서 에러가 발생됐을 때 그 에러 오브젝트가 있거든요. 그 에러 오브젝트를 여기 보면 ERR이라고 하는 이 아규먼트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 캐치가 에러 오브젝트를 받아서 이걸 프린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에러 자체는 처리가 된 거고 시스템은 크래시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실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구조상의 마지막으로는 이제 finally라는 거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이 코드 블록을 이제 종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에서 에러가 생기더라도 거기서 스탑하고 그 try 안에 있는 여기 이제 코드 블록을 탈출하죠. 그렇지만 이제 브레이크하지 않고 이렇게 캐치를 하고 나서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코드인 console.log end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에러를 발생하고 코드 실행을 중지하지만 결국 이제 이거를 잘 유도를 해서 정상적인 코드 상태까지 가서 이제 정상적인 코드가 이제 이어질 수 있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의 코드를 짜려면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try, catch, finally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throw라는 걸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